한국노동연구원 김세움이라고 합니다. 오늘 블라인드 채용 현황에 대해서 특히 민간 기업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맡게 됐고요. 20분 시간을 잘 맞춰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를 보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은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파트에서 정책 현황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2년 전에 고용노동부 수탁 과제로 진행한 그 민간기업 실태조사 과제가 있습니다. 그 조사 설계 내역 그리고 결과를 세 파트로 나눠서 인식 및 도입 현황, 형태 및 운영 방식 그리고 효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요약을 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정책 현황은 2017년부터 이제 공공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뭐 어떤 부분은 이력서에 기재하지 말아라, 뭐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 하지 말아라. 그리고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기조는 이미 2017년 7월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은 뭐 330개가 넘는 공공기관, 그 지방공기부터 한 149개 정도 이미 의무화가 돼 있고요. 입사 지원서에 뭐 출신이 가족관계, 신체조건, 학력 등등 원칙적으로 요구 못한다. 예외적인 일부 경우만 가능하다. 뭐 면접도 블라인드로 해라. 뭐 직무 기술서도 사전에 공개를 해라. 면접도 구주화 면접을 해라. 사전에 어떤 질문을 할지 어떤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할지 정해서 아무 질문이나 막 임의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원칙을 명확히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 민간기업 채용 장려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주의할 부분은 공공 부분은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지만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장려고 권고입니다. 의무화는 아니고요. 단지 그 시작 시점은 2017년 7월로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뭐 민간기업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시겠지만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이라는 거를 고용노동부, 대한상의, 산업인력공단 이게 함께 발간을 하고 배포가 이미 돼서 많이 널리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과 더불어서 이거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줄여서 채용절차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통해서 뭐 신체 조건, 출신 지역 재산 같은 개인정보, 뭐 혼인 여부 등등 다 정보를 기재할 수 없게 하고 뭐 가족상에서 묻지 못하게 하고 부정청탁도 금지하는 그런 법이 이미 2019년부터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보면은 뭐 기본 의의를 설명을 해주고요. 편견 개입 소지는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겠다. 직무 능력 중심으로 평가하겠다.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의 필요성이라는 게 어떤 사회적 요구뿐만 아니라 기업 스스로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우수인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공공기관과는 달리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업의 여건에 맞춰서 플렉서블하게 도입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로서 들고 있는 거는 일단 기업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 직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 뭐 공정성,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할 수 있다. 그리고 채용 설계 단계에서부터 맨 마지막 면접 단계까지 어떤 식으로 단계를 밟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 기업에 대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에 제시된 입사 지원서 요구 항목 어떤 걸 요구할 수 있고 어떤 거는 꼭 직무상 필요한 경우만 기재를 하고 어떤 건 요구하지 말아야 된다. 동그라미 세모 X로 나눠서 분류를 해놨는데요. 일단 신상 정보 중에서 절대로 안 되는 거는 본적, 출생지, 뭐 결혼 여부, 흡연 여부, 음주량 등등 이건 민감한 개인정보기도 하고 차별적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수입하지 말아라. 뭐 신체 조건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진짜로 직무랑 관련되지 않으면 수입하지 말아라. 그리고 학력상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뭐 출신 학교, 전공 학점 다 못 보게 하는데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나마 학력이라도 봐야 어느 정도 뭐 지원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진 않기 때문에 세모 정도로 뭐 꼭 필요하면 볼 수도 있다. 그럼 웬만하면 안 봤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직무와 관련된 뭐 교육, 자격, 경험, 경력 등은 뭐 사실 이거 권장하는 부분이죠. 적극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 흔히 스펙이라고 하는 외국어 능력, 컴퓨터 능력은 직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볼 수 있대. 그렇지 않으면 보지 말아라. 뭐 그 정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뭐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민간 기업에서 뭐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뭐 공공기관처럼 모든 신상 정보 감추고 진행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건 뭐 현실적인 한계는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기업 스스로도 흔히 말하는 뭐 언변이나 뭐 글솜씨 그런 데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 역량 향상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과 더불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30인 이상 사업장마다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채용 절차법이 사실은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관련해서 뭐 청탁, 압력, 강요, 금품수 다 금지돼 있고 불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 요구는 다 금지돼 있고 위반하면은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 기업에 부과할 수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2년 전에 그 고용노동부 수탁을 받아서 실시한 연구 과제, 뭐 설계 내역부터 결과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년 전입니다. 사실은 조사 기간이 2019년 8월 하순부터 9월 중순. 표본 크기 목표가 원래 1000개였는데 실제 조사 완료 표본은 1044개고 뭐 층화 추출 방식으로 표본 추출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세한 내역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실제 조사 결과 중에 첫 번째 파트라고 할 수 있는 인식 및 도입 현황은 1044개 조사 대상 전체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항에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느냐. 가장 많은 답변이 나온 게 한 3분의 2 정도가 제도 취지는 알고 있으나 세부 내역까지는 알지 못한다. 그 정도로 나왔고요.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블라인드 채용하는 게 뭐 공정성이나 효율성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 같냐. 뭐 글씨가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많은 답변이 나온 건 한 57% 정도가 공정채용 관행 정착엔 도움이 되는데 절차 효율성 증진에는 잘 모르겠다. 그 정도가 사실 답변이 현실적으로 많이 나왔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게 한 21% 정도가 공정성, 효율성 모두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사 대상이 민간 기업인 것을 감안을 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으로 블라인드 채용하는 게 얼마나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뭐 80% 이상의 민간 기업들이 바람직하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요. 이 답변 내역은 사실 뭐 업종이나 종사자 규모 별로 보더라도 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 민간 부분을 적용을 한다고 해서 그 범위는 어떤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느냐라고 또 물었습니다. 가장 많은 답변이 나와 한 4분의 3 정도가 적용 가능한 업종 혹은 직종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확산이 가능하다라는 현실적인 답변이 제일 많았고 나머지 답변 소수 답변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2019년 8월과 9월 사이에 민간 기업에는 정부에서 그냥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우리 조사 표본 중에 한 26.8% 정도가 있었어요. 1044개 기업 중에 280개 기업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한 57% 정도는 처음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입사한 직원이 업무기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직원의 뭐 업무 능력이라든가 뭐 조직 적응도 등등을 비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는 그런 기업도 한 57% 정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한 그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은 답변 역시 모범적인 답변이죠. 공정채용 관행 정착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 일종의 CSR로서 하는 것이다라고 모범적인 답변이 많이 나왔고요. 다른 답변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 미시행하고 있는 4분의 3 정도의 민간 기업에 대해서 왜 시행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제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안 하시는 거겠지만 그 구체적인 이유를 물었을 때는 한 56% 정도가 좀 사실 직설적인 답변인데 블라인드 채용이 사실 뭐 기업 도움이 되는 인재를 뽑는 데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 좀 반신반의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지적을 하셨고 뭐 다른 답변은 좀 소수 답변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은 이건 제외해야 될 지원서 항목이 포함 가능한 항목. 이 가로축 그래프를 보시면은 사실 뭐 사진, 본적, 가족관계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끝에 뭐 가족, 학력, 직업, 재산까지 공공 부분 블라인드 채용에선 사실 전면적으로 완전히 금지되거나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입사 지원서에 포함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인데 이건 사실 조사를 할 때 이미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한 기업들은 조사 대상에서 일단 답변 대상에서 제외를 했어요. 일단 그 기업들은 따로 다음 파트에서 또 질문하기 때문에 별도 이제 결과를 보여드릴 것이고 지금 이 질문은 현재 블라인드 채용을 아직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한 그 기업들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좀 옅은 색으로 나타난 게 공정성을 위해서 제외해야 된다라고 동의하는 항목, 그 숫자를 나타내는 게 막대 그래프로 나타나 있고 옅은 색이고요. 좀 짙은 색 막대 그래프는 공정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건 기업 필요에 따라서 뭐 포함 가능하다라고 본다라고 보는 그 항목에 대한 수치, 답변 수치가 짙은 색 막대 그래프로 나타나져 있는데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한 90% 정도의 기업들이 뭐 본인 재산이나 가족, 학력, 직업 재산은 이거 뭐 공정성 위해서 제외해야 된다라는 동의를 한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뭐 종교도 한 70% 정도 나오고요. 근데 뭐 신체 조건 그런 것도 사실은 좀 퍼센티가 낮은데 여기서 특히 뭐 학교명 같은 경우는 32% 정도가 뭐 제외하니까 좀 실망스럽긴 하죠. 본 적은 그렇고 사진이라거나 뭐 가족
나이, 성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외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좀 동의를 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낮게 나타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기업의 필요에 따라 포함 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거든요. 뭐 사진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성별도 그렇고 한 50%, 60%, 70% 정도 나와서 이런 부분은 좀 불란드 채용의 기본 취지에 대한 좀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민간 기업에서 아직까지 2년 전 조사긴 하지만 부족한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기업 전체에 대해서 공정 채용의 주된 초점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1순위 답변만 모아서 순위를 내보고 1, 2, 3순위 다 모아서 또 순위를 내봤는데 1순위만 놓고 봤을 때는 맨 첫 번째 부모의 경제 사회적 지위가 일자리를 통해 대물림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본다. 그게 공정 채용의 주된 초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42% 정도 나왔고 1, 2, 3순위 답변을 모두 합치면 이제 교육의 봄 그래서 주창하시는 그 내용이죠. 출신대학의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가 부여돼야 된다. 이게 제일 순위가 높았고 그 근소한 차이로 아까 첫 번째 답변 사항이 2위였고요. 이제 다음 장은 형태 및 운용 방식에 대해서 현재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280개 민간 기업에 대해서만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 기업들에 대해서 현재 블라인드 채용이 적용되고 있는 영역에서 입사 지원서에 어떤 항목들을 요구하고 있느냐라고 다 적게 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은 원칙적으로는 다 수집이 금지된 항목 일부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되는 것인데 일단 보시면 제일 퍼센티지가 높게 나온 게 취득 자격증은 사실 뭐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자의 직무 능력 파악하는 데 유용할 수 있으니까 뭐 63% 정도 나온 거는 뭐 이해할 수 있다고 칠 수 있는데 나이라거나 뭐 성별이라거나 사진 이런 부분이 막 40%, 막 60% 나오는 거는 사실 좀 블라인드 채용 근본 취지랑은 좀 위배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 학교명은 어떠냐? 학교명 같은 경우도 사실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한 37% 정도가 사실은 요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셔서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또 의외로 뭐 전공 같은 것도 상당히 높아요. 전공 같은 경우는 근데 또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개인 지원자의 직무 능력 파악하는데 전공이 어떤 건지는 알아야겠다라고 또 말씀하시면 또 납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학교명이 좀 높은 거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설령 강력하게 뭐 공공기관 수를 한다, 뭐 하라고 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더라도 우리는 이 항목은 꼭 포함시켜야겠다. 그런 항목을 이제 민간기업 스스로에게 지목하게 했는데 뭐 현재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취업 자격증, 그러니까 취득 자격증은 뭐 한 46% 정도, 그리고 뭐 전공도 사실 그렇고 뭐 개인 지원자의 직무 능력 파악에 도움이 된다라고 파악을 하시는 것 같고 나이나 성별, 사진 같은 게 막 20%, 40% 나오는 건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뭐 학교명 같은 경우는 뭐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면 그래도 20% 밑까지는 내려가긴 내려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지원서 항목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결국은 지원자 직무 적합도를 판단하는데 뭐 필수적이거나 필수적이진 않더라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응답들을 많이 민간 기업에서는 주시고 계십니다. 뭐 가장 중점을 두는 전형 단계가 뭐냐고 물었을 때는 면접 전형, 구조와 면접이 많이 중요성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사실 필기 전형 우리가 대기업 사례에 익숙해가지고 무슨 땡땡 고시처럼 막 대규모 거의 국가고시 못지않은 대규모 공채를 실시하는 그런 기업의 사례에 익숙해져서 그렇지만 사실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뭐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더라도 필기 전형 실시하는 경우는 아닌 경우가 사실 80%가 넘는 걸로 나왔고요. 면접 전형의 중요성도 그 이전에 비해서 중요성이 높아진 편이다, 낮다보다 훨씬 높은데 사실은 또 중요성이 거의 그대로라고 응답한 기업이 또 과반이긴 합니다. 그래서 구주화 면접 채택 여부는 어떠냐 물었더니 구주화 면접 채택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 3분의 1은 넘는 것 같고 그 중에서는 경험 면접이 제일 비중이 높은 것 같고요. 이게 또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 블라인드 채용으로 입사한 직원의 직무 역량은 어떠냐 이거는 아까 블라인드 채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에서도 채용을 통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입사한 직원의 직무 업무 수행 기간 6개월 이상 소요돼 그래서 평가가 어느 정도 가능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블라인드 채용으로 입사한 직원이 다른 방식으로 채용한 입사한 직원에 비해서 직무 역량이 어떠느냐 질문을 했는데 사실 여기서는 좀 애매해요. 직무 역량이 비슷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고 높다 낮다만 비교하면 높다가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워낙 뭐 비슷하다는 응답이 많이 나와서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과 민간기업 블라인드 채용은 여러 가지 뭐 기업의 자율적인 플렉서빌리티나 여러 가지 그런 요인 때문에 좀 차이가 크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조직 적응도는 어떠냐? 블라인드 채용 입사, 블라인드 채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입사한 직원 비교했을 때 이것도 사실 비슷하다가 제일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조기 퇴사율은 어떠냐? 이것도 사실 애매해요. 낮다가 높다보다 살짝 높은 것 같긴 한데 별 의미가 없는 게 조기 퇴사 비슷하다가 거의 88%라. 그렇다면 블라인드 채용으로 입사한 직원의 다양성 어떠냐? 그 다른 방식으로 채용으로 입사한 직원에 비해서 어떠냐? 그 두 그룹을 비교했을 때 다양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도 사실은 뭐 출신 지역이든 학교든 나이든 성별이든 외모든 100점 만점에 거의 뭐 50점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실태인 것 같습니다. 2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땐 그렇고요. 그렇다면 공정성에는 과연 블라인드 채용이 얼마나 제고하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보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봐야지. 이거는 사실 중간이라고 하더라도 기여도가 보통인 것도 이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높다라는 게 낮다라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높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효율성 차원에서 어떤 채용 절차의 소요 시간이 늘어나는 부분이 또 기업 차원에서 또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데, 뭐 나름 다행히도 채용 소요 시간이 뭐 그렇게 비슷하다, 그렇게 늘지는 않았다라는 응답이 많기는 합니다. 뭐 길다 짧다만 비교하면 길다가 조금 더 높긴 한데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소요 비용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다, 나름대로 비용이 특별히 많이 늘지 않았다는 응답이 제일 압도적으로 많고요. 뭐 그리고 사실은 정책 당국에서 블라인드 채용 실시할 때 기대했던 정책 효과 중에 하나가 그 채용 과정에서 직무에 적합한 지원자들 예전보다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나타나진 않아요. 이것도 직무 적합 지원자 비율이 예전하고 비슷하다라는 비율이 88% 정도 제일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보느냐라고 1순위 답변만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많은 거는 CEO 및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조직 구성원, 동참, 동료, 이게 제일 많이 나왔고, 1, 2순위 답변을 합산했을 때 1위는 기업 특성에 맞는 그런 블라인드 채용 정착을 위한 구성원의 자발적 협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뭐 순위가 1위는 아니지만은 맨 마지막에 있는 민간기업 현실을 반영한 어떤 명확하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더 정부에서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답변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약부터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라고 제가 정리한 부분이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교육의 봄에서 강조하는 학력 관련한 내용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저는 사실 또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면은 뭐 해외에서도 그렇고 뭐 연령차별, 성차별, 외모차별 등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큰데, 그런 부분이 좀 기업 인식이 아직까지 좀 낮게 나타나는 게 뭐 나이, 성별, 사진 등등 뭐 포함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는 점을 좀 첨언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반적으로 뭐 어차피 민간 기업에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공공 부분 금지 항목을 완전히 따르라고 뭐 할 수도 없는 거, 실제로 뭐 응답 내역을 보면 한 6.1% 정도밖에 안 나오기도 하고, 뭐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좀 본래 취지에 대해서 인식도를 제고해야 되는 여지가 크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